영륜동도 이화동과 비슷하지만 성곽 가까이에 있고요. 또 하나 이 지역이 다른 점은 이화동은 지금 재개발에 이제 움직임이 있지만 영륜동은 그런 움직임이 좀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가 가까워서 하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수입이 보장되면서 어느 정도 굳이 이걸 개발해서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를 못 느끼는 차이가 있죠.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계단 같지만 이렇게 차이를 아주 미묘하게 줘서 서로 다른 높이의 위치에 집들이 들어가는 것도 특이하고요. 제가 이 강렬한 S라인이라고 불렀던 골목인데 이렇게 굉장히 S곡선의 골목길이 예쁘고 그 골목길을 꺾어질 때마다 경관이 펼쳐지고 닫혀지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둘기 슈퍼라고 하는데 앞인데요. 그 앞에 들어가면 슈퍼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프 마라톤 완주 기념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은 행복의 조건이 꼭 어떤 외곽에서 생각하는 경제적 능력 또 건물의 외관의 어떤 아름다움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둘기 슈퍼 사장님을 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서민 대중들, 중국인들, 외국 사람들, 학생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문이 많아서 재밌는데 뒤에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올라가서 이것도 이제 계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요. 이거 뭐야? 현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도시를 기록할 수 있을까? 즉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또는 이것을 활용해서 또 다시 어떤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을 건축가로서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다음에 그런 작업들의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을 모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대에 있는 서교 365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사이트죠. 옛날에 이제 이 위쪽에 철도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다니다가 그게 폐선이 되면서 그 철도 길 옆에 건물을 지어서 살던 사람들의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폭은 한 4m 되고 길이는 250m 정도 되는 아주 재밌는 건물입니다. 여기 아주 작은 가게들이 타닥타닥 들어있습니다. 이거 동시통역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타닥타닥 조개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V자 계단이 있습니다. 이 V자 계단은 사실은 2층까지 지은 상태에서 3층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이 계단을 낼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다 붙인 거죠. 그래서 철제 계단을 낸 거고 사실은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거는 저 뒤쪽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줄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요. 그 줄을 타고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저 뒤로 돌아가질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서교 365 전시회를 했을 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모형을 만들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좀 모형에 표현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상당히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건축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불어 이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의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면 그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이 무너지면 바로 공원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의 도시 개념이 계속 역사를 가진 도시를 지배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측을 했고요. 또 인면을 그리고
또 그 속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1층도 쓰고 3층도 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또 그 속에 이제 그냥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공간 구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왕십리에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공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공장이죠. 그래서 한 4m, 24m 되는 공장 자리에 17가구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 롯데캐슬이 뒤에 지금 막 그 황학동 쪽에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실측했습니다. 이 실측은 어떻게 했냐면 용역들이 나오지 않는 일요일 아침 새벽에 가서 특급 작전을 하듯이 몇 차례를 거쳐서 실측한 거고요.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시던 분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실측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장의 네모난 틀의 오른쪽 위에 귀퉁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는 공장 벽을 뚫고 방들을 이렇게 낸 겁니다. 네. 여기도 뱅뱅이 있지만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단면을 보면 2층짜리도 있고 또 지금 밑에 보시면 그 공장의 지붕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에 지은 공장이고 작업복이나 군복을 만들던 공장인데 전쟁 전에는 된장 공장을 좀 그랬다가 전쟁 때 지붕이 타서 없어지고 거기에 피난민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는 딱 출입구 2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보면 이런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을 뚫어서 방들을 만들고 거기에 세를 더 낸 렌트를 한 경우입니다. 단면도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마당인데 이 마당이 굉장히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마당이 보통 하늘로 열려 있지만 이게 저희가 높은 마당이라고 부르는데 공기와 바람이 통하는 마당이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서 비를 안 맞고도 장독대도 올라가고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실내 마당이라고 아예 마당을 덮었는데 그 집의 구조를 보면 방, 마루, 방, 부엌, 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난민이라고 막 집을 지었을 거다, 바라크처럼 지었을 거다 생각하지만 이게 뭔지 아시죠? 방, 마루, 방, 부엌이 한옥이잖아요. 단면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저희 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옥인데 한옥의 녹색이 마루고 빨간 부분이 부엌이라고 한다면 같은 스케일의 이 집은 지금 이렇게 좁은 폭이 한 1.2m가 안 됩니다. 1.2m지만 거기에 거실 1.2m짜리 거실, 1.2m짜리 부엌과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렬한 걸 느낄 수 있는데 즉 자신이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 지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벽 6m 이상 벽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죠. 이것이 마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 틈처럼 보이는 거, USB 포트 꽂힐 것 같이 생긴 거, 그 부분이 바로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이 굉장히 좁고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심지어 안방에서 쓰는 다락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서촌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그간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베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 연구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변환되었습니다. 서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경복궁이라고 하는 서울 중심의 궁 서쪽에 자리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서촌이고 역사적 명칭은 아닙니다. 즉 통칭 요즘에서 많이 말해지는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서촌이고요. 이것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1912년 조선시대의 필지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필지 원형이고요. 그것을 현대 그 겹쳐진 것들을 이렇게 겹쳐보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길과 1912년 옛길부터 지금의 길들을 회색으로 한 걸 겹쳐보면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즉 땅 자국들이 계속 남아있는 셈이고요.